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조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정조사에 이어서 오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과연 이게 진상규명을 위한 자리인지 아니면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붙이는 자리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출석을 했는데 서영교 위원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슈거리를 낳았습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자, 이원석 총장 절차에 따라 국정조사 진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짧게만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걸 다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언론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위원장님, 짧게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되셨습니다. 답변 기회를 조금만 주십시오. 그 부분에 되셨습니다. 대해서 제가 국회 지적하는 권력을 겁니다. 이 국정조사장에서 그러면 여야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나 그것이 국회법에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고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시겠습니까? 짧게만 제가 좀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다음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질의하세요. 네, 영상에서 보셨지만 서영교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입을 막고 답변을 못하게 했습니다. 또 강백신 대구지검 검사도 출석했는데 이 영상도 함께 보시죠. 네, 했던 걸 강백신 확인했고 증인. 저희들은 그거에 근거해서 필요한 그래서 수사의 이제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넣었군요. 그거하고는 이 부분과 아무런 강백신- 무관한 것입니다. 강백신 그래서 증인. 저희들은 강백신 증인.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지난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왜 말씀을 그래서 못하게 합니까? 박태선 이 부분 설명을 압수조서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중요한 강백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조용하세요. 선택적 기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그 부분 증인. 답변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태선 왜 국민에게 설명을 압수조서에- 못하게 합니까? 자, 그 설명을 압수조서를 요구하신 가지고 부분에 대해 와보세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선 압수조서에 그 부분은 이 부분과 무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백신 증인. 강백신. 그럼 죄송합니다. 고함 친구는 죄송합니다. 예. 네. 지금 채팅창에서 목소리 진짜 듣기 싫다 이런 댓글들 많은데 끝까지 서영교 의원이 답변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국정조사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서 SNL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들이 우리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NL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풍자를 위해서 좀 희극적으로 재미있게 풀어내는데 저게 지금 뭐 풍자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우리나라 국회에서 볼 법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목소리 큰 순서대로 만약에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 순서대로 이제 그 말하는 순서대로 의전서열을 정하면 대한민국 최고 순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은 그동안 국회에서 좀 이상한 주장하는 거 보면은 보통 추미애 의원이 주로 그런다거나 그래서 보수의 어머니로 불렸었는데 보수의 어머니가 경기도로 가니까 보수의 작은 어머니가 좀 세대 교체를 위해 가지고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거 보면서 저게 좀 재미있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보수의 어머니 역할을 좀 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이걸 기뻐해야 하나 아니면은 좀 진짜 좀 충격적으로 봐야 하나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보수의 작은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서영교 의원이 보수의 새로운 어머니로 지금 등극하고 있어요. 참 자주 섞인 이야기죠. 근데 일단 이거는 국정조사가 아니에요. 명백하게 불법 국정조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는요, 입법부가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을 노골적으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삼권 분립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저는 국회에 있으면서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기는 경우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거 자기들이 만든 국회법이에요. 남이 만든 게 아닙니다. 거기 국정조사와 감사에 관한 법률의 8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예 명문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목적으로 지금 벌이고 있는 이
국정조사는요 처음부터 불법이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불법 국정조사가 정말 세금 낭비의 온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영교 위원장이 저렇게 입을 꽁꽁 틀어막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뒤였거든요. 한번 뒤였어. 그렇죠. 어제 뒤였죠. 예, 방용철이라는 사람한테 그 증인에게 자신 있게 물었잖아요. 리오는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 만났습니다. 돈 줬어요? 예, 돈 줬어요. 당신 위증이면 처벌받아? 그랬더니 예, 처벌 받을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가지고 서영교가 진상을 규명했다. 서영교가 나라를 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런 실수를 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상대편이 말만 하면 일단 조용해 말하지 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민들이 분명히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법 국정조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정조사에 대한 비판에 이어서 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서도 작심하고 비판을 했는데요. 항소를 포기하면 형량도 안 늘고 범죄 수익도 제대로 환수 못한다.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나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국정조사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계속 검사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동일한 패턴인 게 민주당 정부 들어서면 뭐 부동산 높아지고 뭐 이런 것처럼 패턴인데 민주당 정부 들어서면 유독 검사들이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보통 검사를 마주할 일이 없거든요. 검사가 보통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독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자신들의 그런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서 검사들이랑 싸우다가 검사가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어떤 사회든 검사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는 정권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다음번에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요. 이 부분은 재조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수천억 이익을 받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이 드러났어요. 재판부가 만약에 이걸 보고 판단을 했는데 야 이거 정말 증거가 너무 없어서 심증은 가지만 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했으면 저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가 있는 법치주의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그거를 항소를 하고 범죄를 밝혀내야 될 검찰을 항소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럼 존재 이유가 없죠. 예, 범죄자를 봐준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대장동 일당들이 얼마의 돈을 가져갔습니까?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가져간 사람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다뇨. 국가가 왜 범죄자를 봐줘야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검찰과 검사들이 범죄자 편에 서 있었냐는 거죠. 이거는 다음번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요. 저는 반드시 재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재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대북 송금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출석을 해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났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쌍방울 전 부회장 방용철 씨에게 반드시 위증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이 방용철 전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방용철 전 부회장은 이미 법정에서 지금 국정조사에서 했었던 그 발언의 취지와 유사한 발언을 법정에서 증언했거든요. 근데 그럼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비슷한 질문이 있을 때 다른 발언을 한다면 그 앞서 있었던 본인의 법정 발언이 가짜였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본인의 법정 증언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민주당에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뭐 위증으로 어떻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반대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권력의 이런 힘에 좀 굴복해서 과거에 본인이 법정에서 했었던 발언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번복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과거의 그 발언이 위증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불러다가 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법정에서 했었던 인사를 불러다가
어떤 식으로든 처벌받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좀 뭔가 권력의 그 정치 보복에 가까웠던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러한 분석에는 그래도 민주당이 뭔가 전략적인 판단 하에 이런 나쁜 짓을 벌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애시당초에 지금 나쁜 일도 벌일 실력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나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과 나쁜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엉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나쁜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쥐어지는 그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 그것을 나쁜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나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력이 다 그냥 온천하에 공개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좀 보여졌고, 그럼 우리나라 지금 국정은 나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렇게 실력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본다면 굉장히 좀 처참했습니다. 그렇죠. 그 박용철 이분의 증언이 위증인지 아닌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재판관도 아니었고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위증이면 처벌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 고발하시려면 고발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형평은 맞게 합시다. 우리 그 똑같은 국정조사에서 뭘 봤습니까? 이화영 지금 확정 판결 받고 복역 중인 죄인이죠. 죄송합니다. 범죄자가 이 국정조사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딱 질문을 계속해요. 쌍마을 사람이랑 술도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영상 있어요? 사진 있어요? 내 목을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영상 틀어줬잖아요. 이건 완벽한 위증이잖아요. 네. 이 자리에서 판단이 되잖아요. 왜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위증 고발은 얘기를 안 합니까? 위증도 그냥 민주당 편이면 안 하는 거고 다른 편이면은 뭐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조사 자체가 과연 국민들 누가 봐도 굉장히 불공정하고 비전문적이고 그냥 윽박 지르는 형태의 것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래 태도도 그래요. 이화영 그 죄인은 어떻게 태도합니까? 막 이렇게 보다가 웃으면서 국회의원들한테 뭐 목을 걸게요 막 이러고 해요. 검사들은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이 의원님 그건 아니지 그랬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아는 거 막 이래요. 아니 제가 보기엔 이화영 증인이 훨씬 더 불손하고 굉장히 오만한 태도로 보이고 있는데 그들 눈에는 그건 안 보이나 보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건 저만 느끼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네, 모든 국민들도 다 국민들이 보고 있을 네.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저도 느껴집니다. 자, 지금 또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보시면요. 배상윤 회장의 자필 서신을 공개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자필로 쓴 서신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 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배 회장은 지금 현재 4년째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 신분이죠.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지 않은 피의자, 도피자의 서신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의문의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서영교 위원장이 지금 이걸 공개한 거라면 서영교 위원장은 적어도 이 배상윤 회장이랑 직접 연락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배상윤 회장은 인터폴의 그 수사 대상인데 수배 대상인데 네. 어떻게 어떤 경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혹시 이 지금 어디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거 공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배상윤 회장 같은 경우는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자기의 그 사실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수사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현재 권력을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제대로 이제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 결국은 수사기관을 민주당에서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 당사자의 발언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해 당사자만도 아니에요. 이 배상현 회장 조폭 출신이고요. 주가 조작으로 수사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정식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하게 되면 재판관이 그래 네 말 맞다 합니까? 우리 법정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미국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딱 이렇게 하면 반대측 변호사 일어나서 저 증인의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신뢰성에 오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이렇게 전과가 있고 물론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과가 있다는 걸로 뭐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쨌든 조폭 출신이고 그 주가 조작 혐의에 있어가지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판사 뭐라 그럽니까? 그러네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그냥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언만 나오면 그것이 누가 말했든 그냥 데려다 쓰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이 배상현 회장뿐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아마 조경식이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KH그룹 부회장. 그 사람을 법사위에 불러다가 질문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랬더니 막 저기 뭐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는 걸로 뒤집어 씌워라라고 조작 기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매일신문에서 그 단독 내지 않았습니까? 그 조경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기 전과만 구범이라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증인이라고 안 치고 그 사람이 조작 기소라고 했다고 이거 조작 기소다라고 끌고 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면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은 정말 믿으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보면 배상현 회장이 입장문에서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귀국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 배 회장이 귀국을 한다면 현재 이 방용철 전 부회장의 증언과 대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배 회장이 귀국한다면 좀 어떤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근데 우선은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귀국하겠다. 근데 사실은 건강 때문이라면은 가장 세계에서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은 대한민국이 제일 건강 회복하는 데 도움되는 곳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죠. 안 들어오는 데에는 참 별안간 다 핑계를 다 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어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진실 게임의 모습을 띠게 되겠죠. 왜냐하면 방북 대가로 돈 줬다라는 사람과 방북 대가로 돈 준 게 아니다라는 사람의 그 주장이 있다면 이게 공존이 가능한 주장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 한 명은 분명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게 보통 돈 주고받은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시에 불러다가 수사를 해보면 되는 것인데 지금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북한은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정황에 대한 것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누구의 주장이 이 진실 게임에서 더 큰 신빙성을 갖고 있겠느냐라고 본다면 현재 권력이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이 더 신빙성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거짓말을 쳐가면서까지 현재 권력이 가장 불편해할 만한 말을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북 대가로 돈 줬다라고 주장하는 그 부회장 측의 주장이 조금 더 신빙성을 갖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위증이라면 자기가 처벌을 받겠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어제 증언을 했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 국정조사가 저는 일단 재판이었다면 말이 안 되는 부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증인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만 다 세웠습니다. 자기들이 부르는 예를 들어가지고 연어 술 파티의 핵심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설주환 변호사는 아예 뺐잖아요. 핵심 증인인데. 핵심 그렇죠? 증인이죠. 거기에 있었다는데. 그런데도 자기들한테 불리한 증언할 것 같으니까 부르지를 않죠. 이게 과연 공정한 재판입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저 의원들은 다는 아니지만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신 분들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분들이 설사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건 시스템상으로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되면 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피 제척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증언도 선택적 취사를 합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언은 조폭이 했건 사기꾼이 했건 누가 했건 다 잡아다 써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증언 나오잖아요. 이건 위증 고발해야 된대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국정조사 전체를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지금 저분들은 사실상 재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판이 이루어진 거에 이 사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저 재판을 할 자격을 줬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국정조사를 보면서 제가 정말 비슷한 케이스들이 다른 분야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역사학계에서 따지면 이것이 바로 유사 역사학입니다. 유사 역사. 그리고 이것이 의료계로 넘어가면요 돌팔이 진찰이에요. 그리고 종교계로 넘어가면 사이비 종교 부흥회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그거에 짜맞춰서 들어가고 자기의 그 주장을 반박하는 수많은 증거들은 다 배척하고 자기에게 맞는 증언 한두 개만 가지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이 패턴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비 역사나 뭐 사이비 종교나 아니면 사이비 의사들이 왜 위험한 존재들인지 국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다시 돌아와서 배 회장이 만약에 다시 귀국을 한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는 이국종 의사도 보유하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총 맞은 사람도 살리는 이런 의료국가인데요. 무슨 건강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까? 그 말 믿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이거 한마디잖아요. 나 면죄부 줘. 나 무죄로 해줘. 나 사면시켜줘. 그럼 들어가서 너네들한테 유리한 증언 할게. 저는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가고 무슨 증언을 하건 이 사람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한들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거래를 하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조작 기소라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박상용 검사가 뭔가를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와 똑같은 논리를 자기들은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대북 송금 사건 이거 벌써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인정된 사안이죠. 그런데 국정조사에서 이거를 부정하거나 뒤집으려는 시도 이 자체가 사법부 판단을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사법부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이미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이라거나 사실 사법부의 독립은 삼권 분립이랑 다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 삼권 분립이라는 말은 이미 사문화된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초등학교에서도 배우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느니 아니면 법 왜곡죄 같은 걸로 판검사를 협박하겠다고 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 자체를 이미 그냥 다 뭉개버린 것이고, 자 그렇다면 입법부는 이미 이 민주당에게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인데, 입법부는 근데 요새 보면은 또 정청래 대표가 좀 상당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자체가 민주당 진영에게 다 장악되어 있는 상태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마치 하나의 그 바둑 두는 모습으로 좀 이 형국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처참했습니다. 오목 아닐까요? 바둑가 오목인 거. 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해서 자꾸 저희가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몸이 아프면요 의사분들한테 찾아가서 진찰을 받아야지 챗 GPT로 그거 알아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분들한테 혼납니다.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이거는 이미 재판부에서 판결이 난 상황이고 판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설사 검찰이 뭔가 조작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판사분들이 그거를 잘 알아서 봤으리라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의심이 된다면 판사분들을 지금 당장 국정조사장으로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 왜 이렇게 판단했어? 라는 거를 물어보시고 들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판사는 못 불러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증인 하나도 못 불러요. 그래놓고 계속해서 저렇게 하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체를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무슨 결론이 나와도 그냥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결론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서영교 위원장의 태도가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서영교 위원장은 그 우리 방용철 전 부회장 사건이 굉장히 좀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지지층에 어필을 해서 제2의 추미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방용철 부회장 덕분에 오히려 이제 보수 측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이 되셨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사고를 좀 더 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분이 계속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야당이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는 보이지만 우리 국가적으로는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자기들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야, 저거 위험한데? 그러고 있을 거면 본인들이 이쯤에서 좀 그만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 국정조사를 보면서 목소리에 너무 피로감이 몰려온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정치가 국민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볼 때마다 스트레스 쌓이거나 사실 그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민생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기쁘게 하고 뿌듯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웃겨가지고 재밌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 문화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난 사건을 뒤집으려고 답정로 조사를 하고 있는 이 국정조사 상황까지 좀 짚어봤습니다.